이번 시간에는 TOC 사고 프로세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충분조건 사고와 필요조건 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법을 기초로 해서 TOC 사고 프로세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무엇인지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만약 P이면 Q이다 했을 때에 P는 Q의 충분조건이고 Q는 P의 필요조건이 됩니다. 옆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의 그 원의 영역을 보면은 P가 Q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P인 것은 전부 Q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나 Q에 있는 것의 일부는 P에 속하지만 다른 것들은 또 속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이 충분조건 또는 필요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코끼리는 이것을 P라고 하죠. 다리가 4개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코끼리가 다리가 4개인 동물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4개인 것은 전부 또 코끼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다리가 4개인 것을 Q라고 봤을 때 바로 이 Q는 P를 위한 필요조건, 다시 말해서 다리가 4개인 것은 코끼리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마름모는 평행사변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고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됩니다. 여러분이 P와 Q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인간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고 인간은 한국인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더디게 됩니다. 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숙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읽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생각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만약에 코끼리가 다리 4개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코끼리이면 다리가 4개이다. 이렇게 읽어둡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요. 또 다리가 4개이다는 코끼리의 필요조건이 되는데 이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다리가 4개이려면 코끼리여야 한다.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것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읽음으로 해서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필요조건의 뜻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이면 다리가 4개일 뿐만 아니라 또 코끼리이면 거대한 몸을 갖는 그런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끼리는 거대한 몸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도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예죠. 마름모는 평행사변이기 위한 충분조건이고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는 마찬가지로 충분조건 사고로는 마름모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또 필요조건 방법으로 읽을 때는 평행사변형이려면 마름모이어야 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은 영어에 능숙해지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읽을 때는 미국으로 이민 가면 영어에 능숙해진다. 또 필요조건으로는 영어에 능숙해지려면 미국으로 이민 가야 한다. 이런 것이 필요조건을 읽는 방법이 되고 또 필요조건 방법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충분조건 사고와 필요조건 사고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또 다른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꽃을 선물하면 아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A이면 B이다. 그래서 하나의 충분조건 사고가 되겠습니다. 충분조건 사고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하는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을 선물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아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간단히 말했을 때는 so what?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려면은 충분하게 원인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열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 A 부분이 되겠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냐, 네, B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분석하는 데에 이 충분 조건 사고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필요 조건 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면 꽃을 선물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꽃을 선물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식하는 대신에 꽃을 선물을 해주는 것, 여기서는 꽃을 선물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B를 위해서는 A이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A는 B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택적인 항목에 불과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왜 하필이면 A여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말했을 때 why so에 해당이 됩니다. why so, why A, 왜 B를 위해서는 A여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A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조건 사고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항목들을 찾아낼 때 필요조건 사고를 하게 되고,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유익한 사고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POC 사고 프로세스의 가장 기초에 해당이 되는 충분조건 사고와 필요조건 사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초적인 사고 방법에 익숙해져 있을 때 TOC 사고 프로세스는 매우 유익한 도구로, 또 그리 어렵지 않은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